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크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는 것이라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흔히 법정, 국회, 방송에서 판례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판결은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한 겁니다. 자, 조선비제의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결과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인 만큼 소부 사건보다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주간조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게 핵심이죠. 부담스러워서 전원합의체로 넘긴 겁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 갤러리에서는 최근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판결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3월 20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재작년 7월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이다. 그래서 1년 8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것도 1년 9개월이나 걸렸다. 이건 3년 걸렸다. 아이고, 이건 5년 1개월이나 걸렸네. 정경심 교수 재판도 1년 4개월이나 걸렸다. 따라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고 대선 전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심 결과처럼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문이 워낙 철벽이라 아무리 보수 편중의 대법원이라고 해도 이걸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딴지 게시판에 쏟애진님께서 보다 디테일하게 짚으셨습니다. 먼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판결할 수 있는 것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으로써 11인이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소수의 재판관이 판단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선고기일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선고기일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본안 판단만으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선고기일 지정 자체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8대0을 예상했는데 그것은 판사들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상한 판단을 내려도 협의체가 되면 이상한 판결을 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려면 넘어야 할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우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두 번째, 매우 이례적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파기 재판. 판사 입장에서 저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뿐더러 저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날릴 목적으로 파기 재판을 하려면 5월 중으로 선고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그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키는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선고기일 지정하려면 본안 판단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이것만 최소 몇 달입니다. 본안에 대한 평의, 선고기일 지정, 파기 재판을 할지 말지의 여부 판단 절대 40일 내에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에 참여하는 재판관이 4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서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니, 대법원은 대선 전에 판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애초에 그럴 인식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이분의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 물론 나경원 같은 인간들이 대통령 되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다며 떠들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소추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추의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은 당선과 동시에 멈춥니다. 그리고 헌법 68조 2항 대통령은 판결의 사유 발생 시 60일 내에 재선거한다. 이 조항은 앞서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멈추기 때문에 판결의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고 재선거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이나 판결은 퇴임 이후에나 이뤄진다. 퇴임 이후인데 이걸 사법 리스크라고 하진 않겠죠. 결국 오늘부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깔끔하게 소멸되었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분 좋은 소식이 연이어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재판 촬영을 불허했던 직위원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고기를 먹고야 말겠다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야심이 보입니다. 직위원 판사가 도대체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덕수 즉각 탄핵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권성동은 자신 있으면 겁박 말고 하라라고 응수했습니다. 한덕수가 대행 주재에 관세 협상에 나서는 이유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되면 그 성과 포장해서 대선 출마해서 좋고, 안 되면 도중에 탄핵 당하면 대선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그것을 불식시키고 명분 만들어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 목을 쳐달라고 이런저런 짓을 감행하고 권성동도 배짱 좋게 나오는 거죠. 민주당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명태균과 소통하면서 홍과 명의 만남을 조율하고 국힘 당원 명부를 유출하고 거기서 홍준표 지지자만 추려서 대구시장 선거에 활용했던 것 등을 진행한 명태균 홍준표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최용희 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상현 국힘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후보 등을 모두 출국 금지해야 한다. 홍 후보가 A씨 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꼭 수사에 밝혀야 한다. 홍 후보와 관련된 사건도 대구시경에 있다고 한다.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그리고 다시 대구시경으로 넘어가면서 수사는 진척이 없다. 우린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용희 출국 사실을 JTBC에 알려준 건 누굴까? 최용희가 해외로 도피한 건 14일인데 공교롭게도 홍준표가 가발을 들쳤던 직후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명태균의 자백도 나왔습니다. 오늘 명태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홍준표한테 돈 받은 게 없다. 홍 두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홍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게 없다. 그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 씨가 수표 2장을 받았고 김 씨가 자기 개인 카드 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사비로 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강혜경 씨는 홍준표 측에서 준 여조 실비라며 명태균이 현금 다발을 회계 담당자인 나에게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걸 명태균이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수표로 받았다. 그 수표를 김태열하고 강혜경이 지들이 썼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언론은 홍준표 실드 쳐주려고 그랬는지 홍준표한테 돈 받은 게 없다는 제목을 뽑았지만 실제로는 명태균이 홍준표에게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건 오늘 열린 명태균 재판에서 나온 법정 진술입니다. 더욱이 이 재판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의 수행비서의 법정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김영선을 파리 대사로 보내자고 명 씨에게 제안하는 것을 들었다. 명태균과 이준석이 같이 차 안에 3명이서 있을 때 노원구에 찾아갔을 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을 건드린 탓일까 갈수록 홍준표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힘당 후보는 8명에서 4명으로 줄여지는데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는 거의 확정적인 가운데 나경원이 진출하면 한동훈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상식적인 게 한동훈이 유일하니 그 표가 한동훈에게 쏠리면 2강 진출이 유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꼴통들끼리 지금까지는 사이 좋게 지냈는데 4강 가서는 지들끼리 물고 뜯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나경원이 올라가면 더 망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국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어. 토론회 영상 조회수 우리가 민주당의 3배야. 전과 11범 대통령 이명박을 만들어 놓고는 무슨, 그리고 쥐들이 망한 걸 많이 봐서 좋답니다. 자, 이런 정신 상태로 정치를 한다고? 와, 누굴 잡으려고? 마치겠습니다.